장병까지 겹쳐 거동이 불편하다. 무릎 관절도 망가진 데다가 혈액순환이 좋지 않아 다리가 심하게 부은 상태다. 지금 약을 써서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부풀어 올라왔는데. 이건 약을 썼기 좋아진 거예요. 한 2배쯤 됐었거든요. 저번 주에는. 노화 현상에서 오는 관절염은 환자들이 고통이 많이 심해요. 특히 그 체중을 지탱하는 관절들, 그러니까 무릎이라든지 힙, 거기에 관절염이 오면 고통이 심할 경우가 있어요. 특히 걷거나 오래 서 있거나 하면은 고통이 올 수 있죠. 65세 이상의 노인 중 관절염 환자의 비율은 미국의 경우 58.8%, 한국은 이보다 훨씬 높은 85%다. 결국 노인의 절반 이상은 관절염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관절염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일까? 우리의 몸은 수많은 뼈로 구성되어 있는데 관절은 그 뼈와 뼈를 서로 연결해 우리 몸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 팔다리를 구부리는 작은 동작부터 걷고 뛰는 큰 동작까지 모두 관절 덕분에 가능한 일이다. 관절염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관절인 어깨, 허리, 무릎, 발목 등에서 주로 발생한다. 그중 가장 발생 빈도가 높은 곳이 무릎이다. 체중이 누르는 압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이다. 무릎뼈 끝에 덮여있는 연골은 바로 이 체중에서 오는 충격을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 이 연골이 닳아 없어지며 결국 뼈와 뼈가 맞닿게 된다. 무릎뼈가 흉하게 드러난 관절염 환자의 연골이다. 뼈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정상 연골과 전혀 다른 모습이다. 연골이 없을 경우 뼈들이 직접 마찰을 일으켜 극심한 고통과 염증을 가져온다. 미국 텍사스 스칼 앤 화이트 병원. 10년째 관절염으로 병원을 찾고 있는 버지니아 말페이즈 할머니. 얼마 전까지 약 부작용으로 거동이 불편했던 할머니는 현재 건강을 많이 회복한 상태다. 이제는 양말을 신을 수 있을 정도로 다리에 붓기도 많이 가라앉았다. 건강이 좋아졌어요. 통증도 없고 더 이상 휠체어도 타질 않죠. 마음대로 걷거나 앉을 수도 있고 원한다면 부엌에서 요리를 할 수도 있어요. 만성 관절염 환자들의 경우 통증 완화를 위해 소염제를 사 먹는 경우가 흔하다. 버지니아 할머니의 경우도 습관적인 소염제의 과다 장기 복용으로 간과 신장을 비롯해 몸 전체에 이상이 왔다. 저는 수년 동안 여러 종류의 약을 다량으로 복용해 왔어요. 그 결과 약 성분이 몸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독소가 되어 쌓여온 거죠. 통증이 아주 심각했어요. 최 교수의 도움으로 약을 적절히 조절한 뒤 할머니의 건강은 남편과 나란히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회복됐다. 약이라고 보는 것은 다 진통제라고 볼 수 있어요. 진통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렇지만 노인네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소염제라고 볼 수 있어요. 소염제는 진통은 치료할 수 있지만 그 소염제를 계속 오래 드신 분은 신장도 나쁘게 할 수 있고 또 위궤양도 생길 수가 있고 그런 부작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서 드셔야 돼요. 약이라는 것은 특히 노인네들한테는 적은 양으로 가능한 한 적은 약을 쓰는 게 안전하다고 보겠어요. 관절염 환자의 최후 치료법은 손상된 관절을 인공관절로 교체하는 인공관절 대체 수술이다. 미국에서도 연간 25만 건의 수술이 있을 정도로 관절염 환자들에게 인기가 많다. 그렇다면 인공관절 대체 수술이란 무엇일까? 무릎 인공관절의 모습이다. 연골이 닳아 없어진 아래 위 무릎뼈에 금속성 물질을 삽입한다. 그 중간에 하얀 폴리에틸렌이 끼워지는데 두 금속이 부딪히는 것을 막는다. 인공 연골인 셈이다. 이렇게 삽입된 인공 연골로 뼈와 뼈가 부딪혀 나타나는 통증도 사라지고 실제 관절처럼 움직일 수 있다. 관절 대체 수술 시기는 개인차가 있지만
중요한 건 환자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삶의 질이 저하되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을 때가 적당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또한 인공관절의 수명을 고려해 볼 때 65세 전후에 수술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사와 약물 치료 등 기존의 치료법이 더 이상 효과가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한 경우가 대체 수술이 필요한 때입니다. 77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름답고 건강해 보이는 루비 맥콜비 할머니. 할머니는 1년 전 양쪽 무릎에 인공관절 대체 수술을 받은 후 놀라울 정도로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운동이었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조차도 운동을 했죠. 약을 먹거나 화장실을 가거나 하는 시간을 빼고는 계속 누워서 간단한 운동을 했어요. 그게 제가 회복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인공관절 대체 수술로 정상관절 기능의 100% 회복을 기대하긴 힘들다. 아무리 훌륭한 수술도 80% 정도의 회복만을 가져다 줄 뿐이다. 또한 수술 후 지속적인 운동과 스트레칭이 회복에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관절염을 앓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운동이 관절염을 호전시킨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꾸준히 운동을 한 노인들의 경우 무릎 관절의 기능이 좋아졌고 통증이 줄어들며 결국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무릎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뼈와 관절 연골 그리고 수많은 근육들이다. 이 세 가지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데 연골은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는 것을 막아주고 근육은 관절 연골에 가해지는 무게를 받쳐준다. 근육이 강화될 경우 관절 연골에 가해지는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결국 근육을 강화시켜야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고 관절염 환자의 통증도 완화된다. 그렇다면 관절염 예방에 효과적인 근육 운동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다리 근육을 발달시키는 데 효과적인 걷기,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온몸의 근육을 활용할 수 있는 수중 운동과 자전거 타기, 근육 자체의 힘을 키워주는 간단한 근력 운동은 관절염 예방에 효과적이다. 또한 운동을 하기 전에는 스트레칭 체조로 몸을 풀고 시작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또 하나의 관절염 예방법은 적절한 체중 유지다. 비만은 관절염의 중대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몸무게가 1kg 늘면 무릎에는 무려 7kg의 압력이 더해진다. 그만큼 과체중은 무릎 관절염에 치명적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진단입니다. 관절의 경우는 통증이 시작됐을 때 참지 말고 서둘러 병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릎 관절염이나 고관절염으로 진단받을 경우 바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또한 균형 잡힌 식생활과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매사에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활기차게 인생을 즐기는 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몸이 1000냥이면 눈은 900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속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것을 알면서도 증세가 심각해지기 전까지는 소홀하기 쉬운 것이 바로 눈이기도 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자칫하면 실명까지 하게 되는 안과 질환, 당뇨 망막변증, 황반변성, 그리고 녹내장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건강한 눈을 갖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생로병사의 비밀,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